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TV의 최병철입니다. 요즘 다들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시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체득되어진 어떠한 성향, 특성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것을 의외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견뎌내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긍정적이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2011년도에 발간된 책이니까 꽤나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면, 시련이 온다고 해도 겁이 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행운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될 테니까. 그래서 김주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쯤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닥쳐오면 여러분들의 자제분 또는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회피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가오면 극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킬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면을 결정짓는 요인들인데, 뭐 가급적 이런 시련을 겪지 않고 살도록 하려고 다들 애를 쓰죠. 그런데 시련을 겪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린 살면서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작동되어지는 어떠한 힘, 이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주환 교수님을 한번 보면,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석박사 학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분이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어떤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 에너지를 내는 이런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여러분들 용수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철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힘. 그래서 당기는 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힘이 있다면, 어지간한 역경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우리 흔히 이제 역경지수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연구한 결과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 이 하와이에 가면 이런 군도가 있는데, 그 하와이에 있는 군도 중에 이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이 있다고 해요. 이 섬이 뭐 지금이야 영화 촬영의 장소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1950년대만 해도 뭐 가난하고 질병 많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최악의 조건을 갖춘 그런 섬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섬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이 책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느냐를 한번 보면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정적 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할수록 그 집의 아이들은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편견도 생겨나고 차별도 생겨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가 검증을 해줄 의무가 어쩌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54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래서 1954년에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가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가설은 여기 보시면 사회, 가정환경,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거나 불행하게 살다 갈 것인데, 거기에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33명 중에 가장 열악한 201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단 연구라고 하면 이렇게 쭉 추적해 가면서 연구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때 태어난 아이가 학교 생활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 이 과정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연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도 지금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사회,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자녀들은 사회에 부적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섬에는 대략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사는 그런 섬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신생아 833명,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 사이에서 임신되어져 있다가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201명 중에 약 3분의 2 정도, 3분의 2는 가설이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불우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부적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난 거예요. 이 3분의 2 정도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그것에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201명 중에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0여 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16세의 일본계 엄마, 그리고 19세의 필리핀 아빠, 이 두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임신이 되어져 있고, 그때 그 엄마가 가졌을 여러 가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체중 2kg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10세 때 이 마이클이 10살 되던 애 엄마가 사망을 하고 동생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아이 넷과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무직의 아빠, 아버지는 직업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연구진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가설 자체가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아이가 성적이 올 A고요. 전교석차 10등 이내에 들고요. 본토의 유명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졌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면 이 K라고 하는 아이인데 10대 미혼모의 자녀예요. K가 6개월 됐는데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아빠와 함께 살면서 엄마는 어쩌다 한 번씩 정도 보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란 이 K가 모든 면에서 밝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유능감이 있는 데다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연구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자체가 통계적인 숫자로 3분의 2가 유의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논문이나 그 연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메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었고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안 좋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매번 아픈 겁니다. 5세에서 10세 동안 때까지 엄마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이렇게 성장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표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요. 인간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성이 넘치는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서 이제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에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즉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채택되지 않은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는데 연구가 이제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던 그 201명 중 72명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어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자랐던 그 아이는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자랐고, 누가 됐든 그 집안에서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어른의 존재가 있었다. 그 아이들은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그 아이는 반드시 자기 조절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또는 건강한 긍정성을 가지는 이런 아이로 자라더라 해서 이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나에게는 나의 편을 들어주는 내 편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곧잘 했는데, 결국 우리 가족은 나에게 내 편이냐 남편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치면 내 편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회복 탄력성은 유난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이 책에서 이 외에 이제 그 2편부터는 계속해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개해 놓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이,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밥을 먹는 것은 사실은 뭘 제대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이야기인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른으로부터 배우고 나눔으로써 긍정성을 키우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을 만한 이야기가 후천적 노력으로도 회복 탄력성의 향상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명의 대상자는 전부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임신된 아이에게 그 유전자나 또는 태중에서 생겨났을 여러 가지 특성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후천적으로 그 어른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아이는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또는 주목해야만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편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여기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 이웃과 우범지대에서의 성장 등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꿋꿋이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파악된 만큼
회복 탄력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파악된 만큼이라고 할 때 이 파악이 뭐였다고요? 절대적 지지를 받는 어른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회복 탄력성만 증대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능히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생존자금이나 또는 뭐 이렇게 긴급자금 등등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나가고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지금 제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조금 더 같이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회복 탄력성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행운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